CNC 선반을 설명하려면 원래 범용 선반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범용 선반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CNC 선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범용 선반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범용 선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회사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선반을 하다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설비를 더 추가로 뭐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자격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CNC 선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육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선반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범용 선반 같은 거를 알아야지 왜 좋냐면, 이 CNC 선반이라는 게 범용 선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다만 범용 선반은 작업자가 다 일일이 챙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CNC 선반이라는 거는 좀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뭐하고 지능이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 지능이 있는 장비한테 뭐를 전달해야 되냐? 언어, 명령어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용 선반에서 척을 회전시켜야 돼요. 그럼 범용 선반에 척을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원을 켜고 그다음 기어 레버를 RPM을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던가 내리던가 해서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단계적 순서를 CNC 선반한테 말로써 설명을 해줘야 돼. 말로써. 근데 웃긴 거는 CNC 선반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하면 우리말로 야 회전수 1000rpm으로 집어넣어. 그러면은 CNC 선반이 네 알겠습니다. 띠띠띠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척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정해져이라 하죠. 그렇게 말을 딱 전달했을 때 CNC 선반이 알겠습니다. 띠르르 안 하고 움직이면 아무런 상관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아쉽게도 CNC 선반은 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죠? CNC 선반은 한국어를 모르고 그다음에 영어도 모르고 독일어, 일본어, 우리 지구상에 쓰고 있는 인간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그 명령어 전달이 안 돼요. CNC 선반이라는 그 친구는. 그리고 CNC 선반은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뭐냐? NC 프로그램이라는 그 특정, 그 컴퓨터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우셔야 되냐? 언어를 하나 배우셔야 돼요. 무슨 언어를 배워야 되냐? NC 프로그램이라는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NC 프로그램이라는 언어를 배워놓고 그 언어를 이제 조합을 해야 돼요. 어떤 조합을 해야 되냐? 범용 선반에 하던 식으로 단계별로 단어를 짜집기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CNC 선반의 작동 원리, CNC 선반을 운영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교육이 진행돼요. 하나는 이론, 하나는 실기로 진행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할 때 이론 시험 보죠. 똑같이 이 CNC 선반도 이론 시험을 봐야 돼요. 이론이라는 거는 너무 거창한데 거창할 거 없고 그냥 NC 명령어를 배운다. 즉 NC 언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NC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짜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 개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짠다는 게 어떤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건데, 이 언어 배우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영어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접해봤지만 영어 저도 잘 못해요. 똑같습니다. NC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언어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서 다 본다고 해서 쉽게 넣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프로그램 짜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이 이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완료가 돼야지만 실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 실습해서 핸들 조작이라든지 기아 변속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걸 하는데, 마찬가지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재료 설치, 공구 설치, 그 다음에 공구 세팅. 공구 세팅이라는 거는 원점을 잡는 세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구 길이들을 세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 프로그램 입력, 편집, 그 다음에 작동. 사이클 스타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 운전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은 그걸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CNC 선반의 역할은.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뭐냐면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은 이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좌표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좌표축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좌표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나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이걸 또 끄집어내려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좌표축이라는 개념은 뭐 머신 센터를 또는 밀링을 다뤄보신 분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3축으로 표기를 합니다. X, Y, Z. CA 선반 같은 경우에는 X, Y, Z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X, Y, Z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써먹었냐면 수직선반에서 써먹어. 수직선반. 여러분들이 수직선반이라는 거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그 큰 지름, 직경, 대형 그런 원통형을 깎을 때 쓰는 게 수직선반이거든요. 수직선반의 깎는 방식은 큰 재료를 이렇게 물려놓고 얘가 이제 판때기가 돌죠. 돌면서 공구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방식.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축 방향이 머신 센터랑 비슷해요. 요게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여기 Z축이 되는 거고. 이게 좌우가 되게 움직이는 게. 그 다음에 상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직선반이라는 이 구조가 이제 머신 센터와 동일하게 축이 이게 사용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바뀌죠. 왜냐면 CA 선반 같은 게 대형을 깎을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소형, 아주 작은 직경 그런 걸 깎다 보니까 요게 되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틀어버리죠. 수평 선반이죠. 수평 선반. 수평 선반은 척이 이렇게 있으면 재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표축이 변형이 가요. 좌표축이 변형. 그래서 좌표축이 어떻게 변형이 가냐? 현재 이 방향의 X축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X축이.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축 방향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돼버리고 상하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방향, Z축 방향은 좌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냐? 요즘은 우리 2002년도에 박지성이가 열심히 축구를 해서 멀티플레이어, 앞으로는 멀티플레이어가 대세다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한 작업자가 해야 된다 해서 이제 C 선반에 머신 센터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머신 센터가 와이어 커팅도 돌 줄 알아야 되고 와이어 커팅이가 슈퍼드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걸 원해서 그때 한참 이런 CA 선반과 머신 센터를 동시에 배우는 붐이 약간 한때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작업자들이 마탱이가 가는 게 요때 마탱이 가는 거 기본적으로 축 때문에. 왜냐면 내가 아는 축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CA 선반은 갑자기 위아래로 움직이고 왔다 헷갈린다 막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 짜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고 막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나중에 머신 센터라든지 다른 거 배우실 때 되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CA 선반 같은 경우에는 X, Z축을 쓰는데 X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상하로 움직이죠. 상하. 근데 얘는 이제 직경을 뜻하는 거고요. 직경 방향. 그리고 Z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얘는 길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결정하셔야 돼. 뭘 결정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X축이 상하로 움직이는 걸 알았다. 그러면 나는 위로 가고 싶어. 위로 가면 X축이냐? 아니 난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밑으로 내려가면 X축이냐? 그렇게 또 이해를 할 때 또 궁금한 걸 또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죠? X만 써서 어떻게 위아래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또 뭐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게 부호가 붙는 거지, 그죠? 부호. 그래서 X 플러스일 경우에는 위로 간다. 그다음 X 마이너스 갈 때는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또 추가로 이제 문자가 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또
언어 조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수 시간에 다 배웠지만 표기 안 합니다. 표기 안 함. 그래서 x 플러스라는 개념은 그냥 x만 쓰시면 되고, 다음에 x 마이너스는 꼭 표기를 해야겠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요게 아래로 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쉽죠? 너무 기본 금액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을 안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육할 때는 이런 거 설명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런 거 뭘 설명해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것도 하나 모르겠어? 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황당한 거는 나중에 NC 프로그램 짤 때 못 짜시는 분들 보면 이거 개념을 몰라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NC 프로그램이 못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 먼저 머릿속에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밟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우. 그 다음에 Z 마이너스는 좌측으로 갑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1차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게 이제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 개의 축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Z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Z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축. Y축이래. X축. 그 두 개의 축이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에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교차점. 이 교차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차점을 우리 CNC 쪽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원점이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원점? 원점 많이 들어봤는데 원점이 뭐지? 그럼 이거 원점을 풀이해보면 이게 뭔 뜻이냐? X0, Z0이라는 뜻입니다. 머신이 같은 경우에는 Y0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X0, Z0 그거를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교차점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우리 여러분들은 원점이라는 단어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걸 또 뭐라고 표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시작점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X형, Y, 뭐 Z형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가게 되면은 그 사수에 따라서 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달라요. 원점으로 설명하는 사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거를 시작점으로 설명하는 사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X형, Z형으로 표현하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무조건 그 시작점 또는 원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요거를 위치 결정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위치 결정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 결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세팅과 그 원점 세팅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교재에 이제 그 원점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이라는 거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도면 보는 거랑 또 연관이 있어요. 도면. 그러다 보니까 좀 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먼저 5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56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나요? 저랑 똑같이 나온 점 봐주시고 56페이지 도면이나 나와야 돼. 도면 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시선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중간에 그림 2-2 프로그램 원점이라는 단어가 뜰 겁니다. 떴나요? 원점? 맞지? 네. 맞죠? 자, 이 교차점이 있잖아요. 교차점이 원점이라고 해서 이 원점이 위치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문제 생기고 어떤 문제 생기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설명을 했는데 웃긴 건 도면상에 이 단어들은 없어요.
이런 언어는 기입이 안 돼요. 그럼 도면상에는 이걸 뭘로 표기하냐? 동그라미에 십자선을 그려놓고 색깔을 칠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형상을. 아마 거기 보일 겁니다. 그죠? 어이구, 방향이 뒤집혔네. 이게 복사본이나 그런 것 같은데 제본 뜰 때 원래 이렇게 돼 있네요. 책에서는. 그죠?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레퍼런스 뭐 마크의 원점 기호 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원점. 도면상에 이 기호가 있으면 거기가 뭔 말이냐? 원점이고 그리고 거기가 좌표상으로 x0, z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CA 선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에다 원점을 잡아요. 하나는 왼쪽 단면 중심, 하나는 오른쪽 단면 중심.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 잡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자, 먼저 왼쪽 중심 있죠? 왼쪽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잡는 방식이 대량 생산용이에요. 대량. 이거를 책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심 점은 가품종 소량 생산할 때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업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업체의 그런 제품들을. 도면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한 몇십만 개씩 막 생산해요. 몇십만, 몇백만 개. 1년 내내 생산하는 경우에는 왼쪽 중심점을 잡고 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작기계 제조하는 업체에 있었는데 예전에 공작기계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부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소량으로 이거 깎아야 되고 저것도 깎아야 되고 그거 다 깎아야 돼요. 디자인. 그럴 때는 오른쪽 중심을 잡고 다양한 그 디자인의 생산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죠. 현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많이 희석이 된 게 뭐냐면 요즘은 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세팅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자, 제가 원래는 유튜브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유튜브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가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큐센터에 대해서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큐센터를 쓰기 때문에 뭐 G코드 G54를 안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회사에서 큐센터가 있는 장비가 있고 큐센터가 없는 장비가 있어요. 큐센터가 있는 장비는 당연히 세팅 방식이 다르고 뭐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큐센터가 없는 장비들 있죠.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개념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큐센터라는 개념을 좀 나중에 또 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참고로.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디를 많이 쓸 거냐? 오른쪽 중심점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량 생산을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중심에다가 이제 원점을 찾겠다. 그래서 위치 결정까지 기본적으로 내용을 확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도면 분석이라는 개념이 좀 가셔야 돼요. 도면 분석. 이거는 뭐 다 아실 테지만 이 제조업이라는 게요. 그 사이클 있잖아요.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의 하나 업종이 뭐냐? 영업이에요. 영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로 진행을 하죠. 설계 부서에서 도면을 그리던가 아니면은 뭐 도면 수정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생산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더 하면 품질 관리라고 해서 뭐 QC 뭐 잘 깎였냐 안 깎였냐 뭐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이 CNC 선반이라는 이 장비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생산. 그럼 생산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설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설계. 근데 설계라는 거는 너무 영역이 넓어요. 설계라는 거는. 왜냐면 내가 창의적으로 뭘 만드는 게 설계인데, 그런 설계가 있는가 하면 모방 설계라는 것도 있어요. 남의 해놓은 걸 베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남의 해놓은 거 베낄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
나중에 생산할 때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도면 분석이다. 도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도면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도면 분석을 어떻게 할 줄 알아? 나는 그거 몰라.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몰라, 나 그런 거. 나 몰라도 난 C에서만 배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도면 분석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도면 분석이 어렵냐? 쉬었다 하시죠. 네, 쉬었다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